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따객시 검역소에 운영하는 로봇 간호사의 모습입니다. 따객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비크탄에 위치한 대규모 격리시설에 로봇 간호사를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로봇 간호사는 따객의 로봇팀이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기 전에는 간호 로봇이 인공지능으로 이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로봇의 효능을 체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이 로봇을 만들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을 만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단지 격리 병동 앞까지 약을 배달하기 위한 로봇의 성능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격 자동차로 해야 될 일을 굳이 로봇 간호사라고 부르면서 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NS 인플루언서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기기 모양의 문신을 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뒤늦게 잘못을 깨우치고 사과했지만 일부 한국 네티즌이 인종차별적 댓글을 다는 바람에 필리핀 네티즌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9일 소식통과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SNS 인플루언서 벨라 보치는 최근 왼쪽 팔에 우개기 문양의 문신을 한 것을 SNS에 올렸다가 한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우개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했다면서 용서를 구했고 한국을 사랑한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개기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가난한 필리핀인은 작고 못 배워서 무식하다, 속이 좁다 등 인종차별적 비난 댓글을 달면서 사안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네티즌들이 반발해 어플로자이즈 코리아, 캔슬 코리아 등의 해시태그가 속출했고 일부 네티즌은 한국에서 겪었던 차별 대우를 언급하면서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 3시 현재 트위터에 올라온 이 같은 해시태그만 32만 7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리 로크 대통령 대변인은 미군 해병대 펜퍼튼에 대한 사면 배경에 미국이 백신을 개발하면 필리핀에 지원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펜퍼튼에 대한 사면에는 다른 고려사항보다 국익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된 트랜스젠더 제니퍼의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던 해리 로크 대변인은 미국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면 필리핀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붙였습니다. 한편 교정국장은 펜퍼튼에 대한 출소 명령을 승인했으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주말까지 펜퍼튼에 대한 추방명령이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21년 예산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 25억 페소 할당될 것이라고 경제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상원 예산청문회에서 예산부 장관은 약 380만 명의 가난한 국민들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산에 대해 재무부와 대통령도 동의했지만 필요한 경우 백신을 위한 자금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닐라 모레노 시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냐는 외신기자협회의 온라인 포럼 질문에 대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은 상당히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레노 시장은 지금 당장은 마닐라 시의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이면서 마닐라 시민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갚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2022년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제기획부 장관은 2021년 실업률이 6에서 8%로 하락해 고용률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에 빈곤 발생률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 1월 실업률은 5.3%였으며 지난 4월에는 17.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의 빈곤율은 2018년 16.6%에 비해
2021년에는 15.5에서 17.5%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590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했지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상황이 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3년마다 빈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배소가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필리핀의 외환 보유고가 연말까지 1천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 32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앙은행의 보유한 외환 보유액은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7월에 사상 최고치인 98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7월 수치는 상품 수입 및 서비스 지불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8.9개월치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초 만기를 기준으로 한 국내 단기 외채의 약 7.6배,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한 4.9배에 해당합니다. 최근 달러 보유고의 상승에 기여한 요인은 금 및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금 보유에 대한 재평가 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7월 총 교역액이 1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6% 감소했지만 6월 121억 4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은 55억 5천만 달러, 수입은 74억 8천만 달러였으며 수입은 24.4% 감소했고 수출은 9.6%가 감소했습니다. 7월 무역 적자는 1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0년 7월까지 125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대비 48.1%가 감소했습니다. 필리핀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인 4월부터 7월까지 155명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망했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한 103명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마약 단속국의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7월까지 마약과의 전쟁으로 88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4월부터 5월까지 기록된 67명보다 21명이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7월 현재 5,810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더 많은 사망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귀국하는 해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항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필리핀 국내선 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항원 검사를 승인한 필리핀 정부는 항원 검사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원 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고안된 진단법으로 미국 FDA가 승인한 제품은 15분 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발표를 확인해야겠지만 만약에 공항에서 항원 검사가 진행되면 필리핀 입국 시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호텔 격리가 해제될 수도 있어 필리핀 정부의 외국인 입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해 봅니다. SWS 필리핀 사회기상청의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성인 5명 중 2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24%는 경제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며 30%는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7월 조사의 40%의 비관론자는 지난 2008년 6월 52%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필리핀 국민 중 60세 이상의 노인 760만 명 중 80%는 연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노인의 20%만이 사회보장제도 정부 서비스 보험 시스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후원하는 퇴직연금 중 SSS의 경우 월 평균 5,123페소, GSIS의 경우 18,525페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8일 필리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투자할 수 있는 페라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세금 식별 번호가 있는 필리핀 국민은 누구나 디지털머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마닐라 모레노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성절 기간에 공동묘지에 대한 폐쇄를 발표한 데 이어 앙헬레스 시장과 만달로용 시장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동묘지에 대한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만달로용 시장은 시민들에게 정부의 대규모 집회 금지 조치가 여전히
GCQ 하에 있는 메트로 마닐라에서도 유효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산호안과 마리끼나 시도 공동묘지에 대한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검역 면제를 위해 기관 간 태스크포스 ID, 여행 당국 및 의료허가 증명서, 기타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4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제르 코로나 바이러스 경찰 사령관이 검역 통제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 제시한 문서에 대한 정밀 검사 명령을 내린 후 적발된 숫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방 이동과 관련 좌초된 시민들의 불만에 따른 조사를 통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는 좌초된 시민들의 이동과 관련 경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가짜 문서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작한 사람도 처벌받을 것이며 가짜 문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대학의 연구팀은 9월 말까지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3만 명에서 37만 5천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월 말까지 10만 건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모든 지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대중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의 갈베즈 장관은 필리핀은 하루 3만에서 3만 1,000명을 검사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국에 117개의 실험실이 있어 검사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3,176명에 이어 오늘 3,821명이 증가하여 총 24만 8,947명으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3일 연속 3,000명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어제에 비해 700명이 증가한 2,079명이었으며 리잘 286명, 까비떼 174명, 라구나 168명, 블라칸 142명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117개 중 105개로 어제와 같았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3,277명이었으며 수도권에서는 1,731명, 깔라바라존에서 661명 발생했으며 중부 로손에서도 196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14일 이내 발생자가 2,793명이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어제에 비해 10명 증가한 80명으로 총 사망자는 4,066명으로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35명이 사망했고 중부 비사야에서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80명의 사망자 중 8월 사망자는 33명, 9월 사망자 23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8월 사망자는 20명이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563명으로 총 18만 6,058명이 회복하였으며 오늘까지 회복률은 74.7%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개인은 4만 1,759명이었으며 오늘까지 총 276만 4,24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율은 9.1%로 전체 평균 10%에 비해 낮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9일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필리핀에 입국한 승객은 2,5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을 통해 입국한 선원은 6명이었으며 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해외 근로자는 2,042명이었고 일반인은 462명이었습니다. 9일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사람은 2,702명이었으며 113명은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9일 현재 공항을 통해 입국한 승객은 23만 1,541명입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9월 9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은 마카티시가 2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쾌전시 203명, 마닐라시가 166명으로 10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라스피냐스, 바식, 발란주엘라, 따긱, 깔로칸 시가 7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적게 발생한 곳은 바테로스로 2명이었으며 산호안시도 15명으로 확진자가 낮았습니다.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에서 올해 돌풍을 일으킨 김주영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2020-2021 시즌 개막전에 스폰서 초청으로 출전합니다. 김주영 선수는 필리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4시 10분에 1라운드를 출발하며 2라운드는 금요일 오후 11시 40분에 일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김주영 선수는 지난 8월 PGA 챔피언십에 출전했으나 3라운드 진출에는 실패했었습니다.
2002년생 김주영은 필리핀에서 골프를 시작해 필리핀 아마추어와 프로대회를 우승하였으며 올해 7월 KPGA 코리안 투어 우승 종합검설, 아라미르 CC 부산 경남 오픈에서 준우승했고 군산 CC 오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필리핀 라구나 깔람바에 위치한 도나 조비타 리조트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필리핀 13대 대통령인 에스트라다의 외할머니가 운영한 리조트로 필리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천연온천 리조트로 숙박시설과 유아부터 성인을 위한 수영장이 구비된 리조트입니다. 9일 페이스북에 리조트를 판매한다고 발표하게 되어 매우 큰 슬픔에 잠겼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한편 무역산업부는 필리핀 기업의 약 30%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문을 닫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57 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7원 29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44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올해 라니냐가 형성될 가능성이 70%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니냐는 적도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 열대성 저기압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9월에는 필리핀에 2개에서 3개의 태풍이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5분, 일몰은 6시 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